계속 나갈게요. 자, 일단 평면좌표 할 건데요. 여러 가지 공식들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점과 점 사이 거리. 얘들아, 이렇게 물결 표시하면은 이게 거리를 의미한다는 거 괜찮나요? 처음 봐요? 네. 앞으로 이렇게 물결하면은 거리 의미하는 거예요. 수학과에서 앞에 이게 뭐였죠? 나다리. 납기 부정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거리로 와, 저건 바꿔줍니다. 아니다. 점은 아니라.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볼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1,3에서부터 2,3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미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구해요? 루트 2-1의 제곱 더하기 4-3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거 중3 때 배우나요? 안 돼요. 안 배워요? 그럼 예준이 저거 처음 보나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구하는 거? 오케이, 봅시다. 그러면 왜 이거예요? 네, 좋습니다. 피타고라스. 외워서요, 문제. 저 얼마 전에 미러분이 알려주신 얼마 전에 아니라 몇 달 전에 피타고라스입니다, 여러분. 미안해. 자, 보면 내가 어떠한 한 점 x1, y1에서부터 x2, y2까지의 거리, 즉 이만큼의 거리를 지금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공식이 뭐냐면 피타고라스예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예요? x좌표의 차이인 거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가 x2-x1 따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x2가 x1보다 더 왼쪽에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게 절대값인 걸 절대값이라고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y2에서 이놈에서 y1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길이니까 y2가 더 클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내가 이 점에서부터 이 점 사이까지의 거리를 d라고 잡아주시면 d를 제곱하는 것이 피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래서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 d라는 거는 8과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을 하면 되는데, 이 d라는 게 지금 길이기 때문에 길이 항상 양수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x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주어진 이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x좌표의 차를 제곱하고 y좌표의 차를 제곱해서 저렇게 피타를 가지고 증명이 된다. 그럼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맨날 점 찍고서 피타 쓰는 거 아니라는 공식으로 바로 처리하면 됩니다. 일단 얘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에 따른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 그냥 공식 써서 천천히 해주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953번 마찬가지로 해주면 됩니다. 957번 마찬가지로 대표 유형 한 번씩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외심. 하기 전에 이건 첫 번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고요. 표가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자, 963번 볼게요, 여러분. 963번. 아래 보지 마시고 저 형태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963번. 아래 형태 보지 마시고 저 형태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963번. 그리고 유형 써주세요. 963번은 유형입니다. 문제 보자마자 풀이가 떠올라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의미하는지를 먼저,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요, 주어진 얘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어진 얘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x, 0에서부터 0,4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x좌표의 차를 빼서 제곱하고 y좌표의 차를 빼서 제곱하니까 이런 표가 나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얘도요. x, 0에서부터 어디까지? 3,2까지의 거리라고 읽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걸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얘가 여기 있는 이 점을 P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점을 A라고 하고요. 이 점 P라고 하고 이 점을 한번 B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라는 점 x, 0이라는 놈은 x 값에 따라서 지금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x 값에 따라서 P라는 애가 x, 0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게 P인 겁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어디냐면 A는 0,4니까 여기에 A라는 점이 있는 거고요. 3,2라는 점이 어디 있는 거냐면 3,2라는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괜찮을까요? 문제를 왜 이렇게 줬지? 자,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의미하는 건 A부터 P까지의 거리예요. 그럼 A부터 P까지의 거리가 의미하는 건 이 거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거리가 의미하는 건 B부터 P까지의 거리여서 이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거리가 언제가 제일 짧아지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 거리 언제가 제일 짧을 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얘를 대칭으로 시켜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죠? 3, -2 이렇게 따라올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가 똑같아져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 더하기 이거를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길이가 가장 짧을 때는 P가 어디 있을 때일까요? P가 이렇게 일직선상을 만드는 여기 있을 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가장 짧을 때가 언제냐면 항상 구부러진 거를 필 때가 가장 짧다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걸 필 때.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사실 의도가 그냥 너무 안 들어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문제를 바꾸기는 조금 그렇고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여서 3분 더하기 3분으로 봐주고 그 성분이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일자로 만드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좀 헷갈리니까 964번도 한번 해볼까요? 964번. 자, 964번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얘를 A, B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얘를 A, B에서부터 2,-1까지의 거리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A하고 B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은 이 점은 그냥 모든 점 아무거나 다 되고 있는 겁니다. A, B가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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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때 내가 원점에서부터 어떤 A, B까지의 거리와 A, B에서부터 2,-1까지의 거리 요 놈을 언제가 가장 짧을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근데 A, B가 계속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A,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A, B가 만약 여기에 있다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디 있을 때가 가장 짧을까요? A, B가 어떻게 해야지 이 길이가 가장 짧게 나올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디 있을 때 짧은 것 같아요? 얘랑 얘를 연결한 여기 어딘가 A, B가 있다면 이 길이가 일직선이면서 가장 짧은 길이가 나온다라고 해서 저기다 여러분들 찍어주는 겁니다. 이런 게 자취예요, 여러분들. A, B의 자취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외우세요. 여기서 정립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 B를 이곳저곳 찍어보니까 이때가 가장 짧구나. 그래서 이 길이가 최소값이 되겠구나라고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그냥 0,0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하니까 답이 루트 5가 답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게 964번입니다. 네. 자, 그 다음 967번 갈게요. 파푸스의 네. 파푸스의 장면. 파푸스라고 나와 있는 거 처음 봐요. 들어봤어요. 선생님도 파푸스인 줄 알았는데. 자, 봅시다.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있는데 뭔지 일단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중선이 뭔지 알아요? 중선? 중간선. 중선이 뭔지 아나요? 한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넓이를 2등분, 대변을 2등분하는 이걸 중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한 꼭지점에서 대변이 뭔지 알죠? 대변이 마주보는 변 대변이죠? 혹시 이상한 거 생각했다면 그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자, 그럼 한 꼭지점에서 대변을 이등분하는 선이니까 이렇게 생긴 선을 지금 중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러한 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만족시키는지를 일단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것부터 외우고 갈게요. 여기를 내가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잡아주시면 공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9배의 C제곱 더하기 D제곱을 만족시킨다는 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증명은 967번에서 하고 있어요. 얘가 중선 정리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문제를 정말 거의 한 몇천 문제를 아마 풀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면 여기를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뭐라고 주고 있어요? 5라고 읽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3하고 5면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를 이제 주고 있구나라고 읽을 수 있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랑 똑같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변을 이등분하는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여기랑 여기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줬구나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피타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잘해요. 이거는 이런 건 몇천 문제를 여태까지 풀어왔어요. 맨날 문제 풀면 피타 맨날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많아봤자 여러분들 100문제도 안 풀어요. 그래서 이건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하지만 피타랑 똑같이 공부해야 된다라고까지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저놈의 공식을 쓰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9배의 네모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식을 풀어버리면 네모가 나온다라고 해서 얘를 줬구나라고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니까 무슨 말이지? 마찬가지로 여기가 2가 나오고 여기가 이런 식의 그냥 글이 나왔어요. 이런 식의 그림.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를 줬네라고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타랑 마찬가지. 피타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변을 2등분하는 삼각형이 나오면 파푸스라고 이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데 나이 많겠죠? 그냥 반말합시다. 파푸스 이렇게 읽을게요. 알겠죠? 파푸스 이게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 공식을 하나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967번 저거 증명 967번 저 증명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9번 내분점 갈게요. 지금 몇 분인가요? 37분이요. 네, 딱 20분만 더 할게요. 네, 그 다음 자자. 쉬는 시간. 자, 내분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 일단 공식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읽는 법. 이 두 가지 공부하시면 돼요. 내분점에 대해서 공식 암기할 거고 읽는 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얘를 X1이라고 하고 얘를 X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성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여기다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A에서 시작해서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그래서 얘가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얘가 끝나는 점이 돼야 돼요. A에서 시작해서 N만큼 가고 B에서 시작해서 N만큼 가서 끝나야 됩니다. 다시 이게 아니라 A에서 시작해서 N만큼 가서 B까지 가서 N만큼 가서 끝나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선생님이 정리 한 번만 해주고 여러분들은 암기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요 놈의 좌표를 내가 뭔지 모르는데 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놈 대 요놈이 M 대 N이라는 얘기는 비례식을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비례식 가지고 써볼게요. PA라는 길이가 의미하는 건 X-X1이 PA라는 길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PB라는 길이가 의미하는 건 X2에서 X를 빼버리는 얘가 PB라는 길이거든요. 근데 얘가 M 대 N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곱하고 곱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mx2-mx가 nx-nx1이 되고요. 내가 구하려는 건 x이기 때문에 x 넘겨서 정리하니까 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x좌표가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나온다는 게 내분점 공식입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외울 거냐면 보세요. 자 볼게요. 주어진 얘를 내가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하면은 내분은 여기가 더하기예요. 외분도 할 거거든요. 외분 얘가 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m 대 n 외분이라고 해서 m 더하기 n 써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고 하면 여기를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합니다. 크로스해서 곱해주시면 돼요. 여기 a, b가 있으면 a가 있는데 여기가 x1이고 b가 있는데 여기가 x2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대요. 이렇게. 그러면 m 더하기 n 써주시고 얘를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해달라는 거거든요. 따라올까요? 그래서 n에다가 얘를 크로스해서 곱해주시고요. n에다가 얘를 곱해주시면 얘가 내분점 공식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가 내분점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 외분점 마찬가지로 갈게요. 외분점. 외분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내가 첫 번째로는 m 대 n으로 외분할 건데
m보다 n이 큰 걸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m 대 n으로 매분할 건데 m보다 n이 큰 경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볼게요. 자, 이 상태로 매분하는 겁니다. 매분. 자, 그럼 일단 왜 내분이고 왜 외분인지부터 간단하게 조금 얘기해보면 내분은 성분 A, B 내부에 있어서 내분이에요. 안에서 나눈다라고 해서 내분입니다. 외분은 성분 A, B 밖에서 나눈다고 해서 외분이에요. 그럼 일단 이 외분점이라는 좌표는 성분 A, B 밖이기 때문에 여기에 찍히거나 여기에 찍혀야 돼요. 밖에 찍혀야 됩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리고 읽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쓸게요. 자,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항상 여기가 끝나는 점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N만큼 가서 N만큼 가면서 B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지금 M이 N보다 어때요? 더 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M 대 N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M이 더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뭐냐면 M이라는 애가 사실 밖에 여기에 찍혀서 M 대 N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1번 형태에 대한 외분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얘는 M이 더 짧죠? 그래서 밖에 있지만 더 짧게 M 대 N이 더 길게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2번의 외분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읽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분점, 외분점. 시작. 끝. 이해될까요? 이거 연습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외분점 공식 똑같이 가면 돼요. 똑같이 갑니다. 자, 내가 A가 뭔지 모르니까 이 A를 x1, B를 x2라고 할게요. 그 다음 내가 구하려는 외분점 요놈을 그냥 px라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에 P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M 대 N이다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맞나요? 그래서 선분 PA 대 선분 PB가 M 대 N이다 이거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분 PA가 뭐냐면 PA는 여기서 여기 빼니까 X-X1 쓰면 되고요. PB가 의미하는 건 X-X2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B대씩 곱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주시면 얘가요 nx-nx1 되고요. 곱하니까 mx-nx2 따라왔어요. x라는 거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m-n 얘가 mx2-nx1이 따라오고요. 양쪽을 m-n으로 나눠버리니까 이거 이렇게 따라와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저 내분점 공식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됩니다. 다시 내분점 공식에다가 그냥 마이너스만 붙여준 게 외분점 공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 일단 완벽히 외워주시면 돼요. 다 기억나요? 공식? 지워도 돼요? 줍니다. 자, 그리는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리는 거. 성분 A, B를 1대1로 외분한대요. 그럼 일단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을 이렇게 먼저 그려줍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외분은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성분 A, B 바깥에 있어야 외분이에요.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1만큼 갔다가 2만큼 끝나야 되거든요. 그럼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 이렇게 1대 2. 이런 외분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되는 의미입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 갈게요. 자, 성분 BA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B에서 시작해서 얼마만큼 가야 돼요? 2만큼. 근데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B에서 2만큼 가서 A에서 1만큼 끝나야 돼요. 그럼 왼쪽, 오른쪽. 왼쪽. 여기는 2대1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가 2대 1.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공식을 쓴다면 공식 요 놈을 x1, 요 놈을 x라고 생각하면 공식은 일단 여기서 여기 빼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크로스해서 갈까요?
따라합니까? 그래서 외분점 공식을 여러분들 써주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진짜 다 나갔네. 아쉬워라. 사연아 너무 좋아. 밥을 거기. 자 근데 지금 외분점을 수직선에서 보는 거거든요. 네. 수직선에서 본 건데 이제 얘를 조금 더 확장해서 좌표 평면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예요. 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A, B라는 얘를요 M 대 N으로 내분한 이 점의 좌표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건 수직선에서 배운 거거든요. 똑같이 수직선을 그 형태를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보면 얘를 쭉 내리면 여기가 x1이에요. 여기가 x2예요. 그 다음에 내가 요놈의 좌표를 뭔지 모르는 애를 x, y라고 해버리면 여기가 x가 되면서 여기가 m 대 n이라는 얘기는 여기 또한 우리가 m 대 n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좀 전에 배운 수직선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무슨 말이지? 그러면 이 좌표를 공식을 써서 구할 수 있겠죠. x는 m 더하기 n의 크로스해서 곱한 얘가 mx2 더하기 mx1 얘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y좌표는 어떻게 구할까요? 똑같아요. 여기 y1 여기 y2 내가 구하는 여기가 y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m 대 n이라는 얘기는 여기 대 여기도 m 대 n이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얘를 높이는 이상이에요. 얘를 이 수직선을 높이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y 좌표 또한 우리가 활용했던 공식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분점 공식을 보여주시면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 m 더하기 n 분의 my2 더하기 my1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분점 공식을 써버리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네. 한 문제 하고 끝낼게요. 한 문제 997번 가겠습니다. 997번 왜요? 문제 있나요? 제 어려운 거. 자 997번 가볼게요. 별표 5개 치세요. 997번 별표 5개 997번 별표 5개 여기까지 나왔구나. 힘들죠. 여러분 힘든데 선생님도 하기 싫어요. 어쩌겠습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은 하고 욕먹겠다는 주의. 안 시킨 다음에 나중에 구경 공부도 안 시켜가지고 대학도 망했네. 구경 뭐 맨날 놀더니 학교 내신도 망했네. 이렇게 욕먹느니 지금 그냥 시키면서 욕먹을게요. 욕 안 해요? 네. 그럼 다행이고. 자 997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997번